안녕하세요. 기독교사 김진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제 또래 우리나라 학생들이 밟는 전형적인 코스를 밟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ABC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해외 거주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토익 960점을 받고 한영 번역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됐는데요. 세상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저의 미천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려는 것보다는 토종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하며 경험하게 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어 교육자로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용고사 준비를 하면서 영어 교육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고 수능 영어 과외 경력 5년에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 경력 1년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에 더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려는 북미 교육학자들의 아티클을 참고하여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1번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영어 교육의 목표, 2번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 3번 LAD 이론으로 바라본 영어 교육의 시작 시기, 이렇게 세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영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멋있는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용어니까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죠. 인터넷에 있는 양질의 고급 정보들은 주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할 때 필요하고 취업할 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강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분석 틀로 외국어를 살펴볼게요. 태초에는 언어가 하나였죠.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서로 모여서 같은 말로 나쁜 짓을 꾸미지 못하게 인류를 문화적으로 흩어놓으신 것이죠. 외국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열의 상징, 흩어짐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공용어를 만들고 또 그 공용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애써 흩어놓으신 언어를 공용어라는 이름으로 다시 통합시키려는 죄악된 시도가 아닐까요? 네, 외국어를 마음껏 공부하고 배워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외국어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저주로서의 외국어가 아니라 회복과 통합의 목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외국어를 활용하여 흩어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구원은 언어의 통일이나 문화의 통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로 타 언어, 타 문화를 가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인류가 한데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각자의 언어에는 문화적 코드가 뿌리 깊게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입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기 위한 섬김의 도구로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 속에 담겨진 정의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언어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을 탐구하는 것이죠. 풍성한 어휘, 정교한 조어법, 보편 문법의 놀라움, 배우는 기쁨을 경험하며 언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언어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영어를 배울수록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언어의 장벽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어야 합니다. 또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하고 문화적 열등감 또는 문화적 우월감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를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며 거룩한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교육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논의와 영어 교육의 정의적인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적 논의를 넘어서 실제적인 교수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저런 이론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두 가지 교수법만 비교하여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 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입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전통적 교수법은 문법 열심히 배우던 옛날 스타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스피킹을 열심히 배우는 요즘 스타일이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며 이해가 잘 안되는 용어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전통적인 교수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전통적 교수법은 나쁜 것이고 의사소통 교수법은 현대적으로 좋은 것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교수법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습의 깊이가 없고 피상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학문적 도전이 되지 않을 위험도 있고 언어에 담겨진 정신적 가치나 문화적인 코드를 놓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단지 실용적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듣고 말하는 연습만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어 원서라고 생각합니다. 원서는 개인이 흥미있는 책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자료가 맥락이 있는 자료이며 최고의 귀납적 교수법이고 학생이 주도해서 참여하는 공부이죠. 우리 시대 영어 원서는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었죠. 글말 언어를 배우기엔 좋고 입말 언어를 배우기엔 적당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리스닝, 스피킹 공부에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애들과 수업할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광고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Backyard. Smart. A Job for Jojo by Mom. What kind of work can you do? She asked. 이 프로그램은 다북스라는 원서읽기 프로그램인데 이 책들을 중심으로 어휘를 공부하고 문장을 듣고 읽고 따라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거 하루에 1시간 집중해서 방학 때 한 달 동안 해보고 영어 실력에 변화가 없으면 공짜로 과외해준다고 강력하게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원서읽기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보따리 오류를 줄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따리 오류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EFL이라고 하는데 이 EFL 환경에서는 문법을 배우지 않고 책만 많이 읽어서는 완벽히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문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암기 보따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기억나시나요? want, ask, tell, decide, advise, order, plan, allow, get, wish, hope, promise, learn 뒤에는 투부정사 start, finish, enjoy, 많이, give up 뒤에는 동명사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암기 보따리입니다. 이 보따리는 시험 볼 때 열심히 외웠다가 까먹게 마련이기 때문에 암기 보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암기 보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의 자연스레 노출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컨대 따로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원서를 꾸준히 읽다 보면 want 동사 뒤에는 to로 문장을 이어가는 것을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서를 통해 눈으로 익히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개별적 동사의 용법과 콜로케이션을 배워가는 것이죠. 또 다양한 분야의 원서를 읽게 되면 그 나라의 지리, 음식, 관광, 경제, 역사, 예술, 대중문화, 가치관, 종교 등을 자연스레 파악하게 되겠죠. 전 여러가지 이유로 원서 읽기가 영어 공부의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입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도 영어 원서를 읽었는데요. 선생님들에게 문제집을 풀지 않는다고 혼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제집을 풀지 않고 영어로 된 글을 읽었어요. 제가 수능 영어 과외를 할 때 맨 첫 시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모의고사 영어 지문을 한국어로 싹 다 번역해서 풀어보기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통 15분도 안 걸려서 문제를 다 풀고 100점을 받거든요. 시간이 촉박한 고3에게는 문제풀이 요령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충분한 학생들에게는 꼭 이 경험을 시켜줍니다. 문제풀이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자체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특효약이거든요. 하물며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영어로 인해 고통받기보다는 흥미로운 시청각 자료와 원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어 자체를 음미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영어로 놀 때 실력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어 원서, 애니메이션, 영어 웹툰 등 영어로 놀 수 있는 콘텐츠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기독교적 영어 교육이라고 해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더 파이팅이란 복싱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가 지금도 연재되고 있는데요. 인기가 식어서 그런지 단속이 빡세서 그런지 최신본이 한국어로는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구글에 영어로 검색해야 최신날을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놀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영어 학원을 고르실 때 원서 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에 보내면 되고 펠트, 제트, 토셀, 토익 브릿지 제발 어린 나이부터 이런 시험 공부하는 학원을 보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웃을 환대하기 위한 도구,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죠. 이웃을 환대하며 교제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즐거운 일을 힘들게 공부로 접근하면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파트 이름은 LAD 이론으로 바라본 영어 교육의 시작 시기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LAD 이론은 어려운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의 줄임말인데요. 영어 습득 장치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언어학자 촘스키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요새는 아이들에게는 타고난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어 습득 장치가 뇌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이론을 신봉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은 말 그대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습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영어를 배우는 속도와 어른이 되어 영어를 배우는 속도는 확연히 다르죠. 저학년 아이들 미국 학교에 던져놓으면 처음에 좀 고생해도 금방 6개월 정도면 영어 배우거든요. 친구들과 영어로 놀고 영어로 수업 듣고 영어로 숙제도 해갑니다. 영어만큼 조기 교육의 효과가 높은 과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LAD는 만 13세까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 구조상 중학생의 나이가 되면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LAD 이론을 받아들여서 7차 교육과정 기점으로 중학생 때부터 배우던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바꿔놨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영어 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가 덜 고생하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영어 교육을 시작해도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영어 공부를 너무 빨리 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득세하기도 합니다. 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의 노성임 원장님은 조기 영어 교육으로 인해 생기는 언어 발달 문제의 가장 흔한 사례가 언어 발달 지체다. 모국어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 영어가 개입해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가 뒤섞이고 발음이 이상해진다. 특히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올 경우 심각한 말더듬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이 2000년대 들어 특히 늘어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작정 빨리 가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국어와 영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국어와 영어를 같이 배운다고 해서 언어 장애가 오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이 궁금증을 명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과 같이 영어가 모국어와 함께 제2의 공용어로 쓰이며 일상생활에서 영어 노출이 자연스럽고 사회생활과 생존을 위해 어릴 때부터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환경을 ESL 환경이라고 합니다. English에서 Second Language의 줄임말입니다. 이 ESL 환경에서는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쳐도 언어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ESL이 아니라 EFL의 환경입니다. English에서 Foreign Language의 줄임말이죠. 영어 공부 시간이 아니면 일상에서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영어를 듣고 쓸 일이 없는 환경이란 것이죠. 이런 환경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무리한 조기 교육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도 된다는 걸까요? 이론과 실무로 구성된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의 의견을 따르면 어떨까요?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연령 이후에 외국어를 접하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늦은 5세 또는 6세 정도가 되면 영어를 배워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알파벳을 외우고 글을 쓰기 시키는 것은 인지구조가 더 발달한 8세가 되어 배우면 순식간에 배우는데 6세 아이들 데리고 알파벳 가르치면 고생만 실컷 하고 배우는데 오래 걸리며 흥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어 암기를 시키고 논설문을 쓰게 시키는 영어 유치원도 종종 있던데 유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려면 이런 문자 언어는 제쳐두고 특히 말하기 위주의 공부를 시키는 것이 옳겠죠. 그렇다면 애큐러시를 세워가기 위한 그래머 공부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까 살펴봤던 전통적 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보시면 귀납적이라는 말이 있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문법 이론을 배우면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한데 모여지며 순식간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서를 많이 읽은 학생들은 동사에 ing를 붙이면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동명사의 개념을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동명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내가 읽고 듣고 말하던 문장이 문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법을 언제부터 배워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영어에 대한 노출 정도와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교육의 교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학부모 상담 시간에 학원에 보내거나 학습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듣는 영어 수업이 학생 영어 공부의 전부이면 그 어떤 언어 천재도 영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분씩 주 3회 수업하는 것으로 영어가 될 리가 없고 그마저도 방학 때는 영어에 아무런 노출도 되지 않으니까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야만 실력이 늘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유럽처럼 학교 교육만 잘 따라가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이 공교육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